자, 시장군수가 허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 그런데 원칙은 도계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다음에 개발행위는 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원칙은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반드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다음에 것들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게 시험에 최근에 보세요. 33회, 34회 계속 나오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첫째는 이걸 우리가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요.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계획 수립한 지역. 자, 우리 앞 시간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허가 신청 들어오면 그 하려는 개발행위가 지구 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에 적합할 것,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허가 신청 들어오면 이런 계획에 적합한지 따져보고 적합하면 허가 내주면 되죠. 근데 어떤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시장 군수는 이것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허가 내주면 되죠. 근데 다시 도시계획인데 소집해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계획 수립할 때 도계위 심의를 다 거쳐가지고 수립해 놨어요. 그럼 허가 신청 들어오면 그 내용이 이것에 적합한지 확인만 하면 되죠. 그리고 허가 내주면 되지. 새로 허가 내주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열어서 위원들 다 모아서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심의 안 거쳐도 된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다른 법에 의해서 이런 평가할 때 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거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았죠. 도계위 심의 거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허가 신청에 대해서 또다시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산림사업, 사방사업, 이런 것도 역시 이런 다른 법에 의해서 사방사업법 이런 것에 의해서 심의를 미리 거쳐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거 할 때 사전에 미리 도계위 심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 신청 들어오면 그것에만 적합한지만 확인하면 되지 새로 도계위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34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에 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맞아요? 맞죠? 이런 거 이거 할 때 미리 도계위 심의 다 거쳐서 허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에 적합한지만 보면 되지 다시 도계위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거치지 아니한다면 맞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언뜻 보면 이런 것들은 미리 도계위 심의를 다 거쳐서 해놨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또다시 심의 거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 신청 있은 후에 며칠 이내에 허가합니까? 15일 이내에. 이게 바로 허가 기간입니다. 옆에다가 허가 기간. 자, 책은 좀 이따 제가 짚어드릴게요. 요 절차까지만 하고, 요까지만 하고요. 자,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며칠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허가 내주든 불허가 내주든 한다. 그럼 만약에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불허가 하는 경우에는 왜 불허가하는지 사유 서면 통지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허가 절차입니다. 교재 한번 보실까요? 124쪽 셋째 줄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 다음 줄 계획서 플러스 신청서. 신청서는 허가 신청서겠죠.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자, 허가권자 줄자 것이고 밑에 누구죠? 관료시 시장군수에게 제출. 자, 2번 갑니다. 처분기간. 다른 말로 허가기간이죠. 처분기간 옆에 관료하고 허가기간. 며칠 이내요? 15일 이내. 15일 이내. 자, 허가 또는 불허가. 그럼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하죠. 자, 그럼 허가하면요. 자, 허가 밑에다가 허가서 교부 쓰세요. 허가서 교부. 그리고 불허가는요.
불허가 및 사유 서면 통지. 자, 3번 갑니다. 허가 기준. 여러분, 허가제라는 거, 허가 신청 들어가면 허가 날 수도 있고 불허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때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 내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허가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자, 허가 기준. 첫째는 면적 적합, 면적 적합 쳐봐요. 면적 적합. 허가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면적에 적합해야 돼요. 자, 요 면적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요건 잠시 두고 뒷장 넘겨보세요. 2번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자, 어떤 자가 개별적으로 허가 신청했는데 그것이 공적인 도시관리계획이나 시장군수가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그죠? 어긋나지 아니할 것. 3번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자, 밑줄 쫙 그어보세요. 자, 개인적인 개발 행위가 공적인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허가 내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4번 둘째 줄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 이룰 것. 자, 예를 들어서 저 북촌에 한옥마을 쭉 있는데 거기 어떤 자가 새로 개발행위 건축물 하나 짓겠다고 허가 신청한다. 근데 주변에 한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태의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한다. 허가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5번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 적절할 것.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도로나 기타 기반시설 아니면 그 기반 설치하기 위한 땅 용지 확보 이 계획이 적절해야만 허가를 준다 이겁니다. 그럼 2, 3, 4, 5는 읽으시 두시기만 하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2, 3, 4, 5는 나온다면 전부 맞는 문장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외워야 되는 게 1번이다 이거죠. 자, 다시 앞 페이지 돌아가서 1번 보세요. 면적 적합. 자, 거기 밑에 박스에 보시면 1번 바로 위에다가 다음 면적 미만일 것 이렇게 적어요. 허가 받으려면 다음 면적 미만이어야 허가 내줍니다. 그럼 미만 반대가 뭐죠? 미만 반대는 이상입니다. 미만 반대 초과 그러면 안 돼요. 자, 미만 반대가 이상입니다. 작다 반대는 크거나 같다죠. 자, 옆에 가려고 이상이면 허가 X. 자, 이상이면 허가 X입니다. 그럼 다음 면적 이상이면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는 안 되고 공적인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만 가능해요. 다음 면적 미만이 허가 받을 수 있다. 1번에 첫자 동그라미 주거지역의 주, 상, 자, 생. 자,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얼마요? 1만. 그 다음에 2번은 자연환경하고 보존녹지, 첫자 동그라미. 자, 요거를 바로 밑에다가 보자 이렇게 다시 써보세요. 2번 앞에다가 보자 얼마? 5천. 3번은 공업, 관리, 농림, 첫자 동그라미, 공관농 3만 미만. 자, 요거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규모적합이요. 규모적합. 이때 규모라는 거는 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하는 면적 기준입니다. 토지 면적 기준이요. 그 면적이 다음 면적 미만일 때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럼 다음 면적 이상은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는 못하고 공적인 도시계획 사업으로만 가능하다. 자, 보자 5천, 주상자생 1만, 공관농 3만 미만. 그래서 요거 한 줄 외우시면 됩니다. 보호자 5천, 주상자생 1만, 공관농 3만 미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이 작은 데서 큰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 요거 한 줄을 딱 적어놓고 보고 정확히 그려놓으면 되죠. 그죠?
이거 시험 칠 때까지 수백 번 연습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보자, 오천, 주상, 대상, 일만, 공간동, 산만, 미만. 마지막에 미만을 딱 찍어야 됩니다. 미만. 자, 그럼 주거지역에 1만 제곱미터는 허가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1만 미만만 허가받을 수 있죠. 1만은 1만 미만 아니고 이상에 속하잖아요. 그죠? 허가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가 기준이 5개 있는데 1번만 암기사항, 1번 암기사항 요거 한 줄만 그리면 됩니다. 나머지 2, 3, 4는 1번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125쪽. 자, 세부 기준. 허가의 세부 기준. 둘째 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의 줄자 꺼봐요. 대통령령은 국회법 시행령이죠. 공무원들이 허가 내줄까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을 21개를 다시 3개로 나눠요. 1번에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3개 밑줄 딱 꺼보세요. 자, 이거 먼저 봅시다. 용도지역 21가지를 개발령 허가를 내줄 때 서로 다르게 차별을 한다. 그럼 시가와 용도란 건 다른 말로 개발 용도죠. 건축물이 막 들어서서 시가지 모습을 띠게 되는 건 개발이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 지역입니다. 자, 우리 도시 안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개발 지역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시가와 용도라 그래요. 그럼 이 지역에서는 법에 정해진 허가 기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그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걸 유보 용도는 이렇게, 보존 용도는 이렇게 지역이 종류가 많은데 첫자를 따서 외우자. 시가와 용도는 시주상공. 자, 시주상공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책의 시가와 용도 바로 밑에 주상공의 동그라미. 그리고 앞에 허가 기준을 적용, 밑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럼 맨 앞에 시가와 할 때 시의 동그라미 하고, 그럼 시가와 시 바로 밑에다가 주상공 적어요. 그럼 시주상공이 되겠죠. 시주상공. 자, 유보 용도는? 자, 유보 용도는 법에 정해진 허가 기준을 사정에 따라서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허가 기준을 상태를 봐가면서 강화 또는 완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또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 가운데 자연녹지지역, 이거 3개가 유보용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뭐죠? 유계생자. 그래서 시주상공, 유계생자 이렇게 오시라고 합니다. 자, 보존용도는 법에 정해진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더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뭐요? 보전관리, 보전녹지, 생산녹지,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첫자 떠서 보보보 생농자. 근데요, 이거 3개를 다 외우려면 좀 머리 아프죠, 그죠? 그럼 2개만 외우자. 요거 2개 외우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보존용도겠죠. 그래서 시주, 상공, 유계, 생자, 글자 8자만 외우자. 무슨 종교 전문 외우듯이, 그죠? 시주, 상공, 유계, 생자, 이런 식으로 다 외우듯이면 이거 전체가 다 외워지는 겁니다. 시가와는 주거, 상업, 공업. 유보용도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나머지는 전부 보존용도. 이거는 그대로 적용, 여기는 강화 또는 완화, 여기는 강화만.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책에 봅시다. 이번에 유보용도의 유 동그라미. 오른쪽에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밑줄. 그리고 계생자 동그라미. 그럼 맨 앞에 유보용도 밑에다가 유계생자 적으세요. 유계생자.
자, 보존 용도는 보 동그라미. 허가 규정 강화만 하죠. 그리고 옆에 보, 농, 자, 생, 보 동그라미하고 맨 앞에 보존 용도 밑에다가 보보보 생농자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러면 외울 거는 뭐다?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만 외우자. 시주상공 유기생자 이것만 딱 외우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도계위 심의. 아까 허가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랬죠? 이거 말입니다, 이거. 자, 맨 끝에 중도위, 지도위 심의를 거쳐야 26조 다음 개발 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26쪽의 둘째 줄 다음 개발 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자, 2번 동그라미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지역. 그 다음에 4, 5, 6, 7 4개 묶어봤어요. 4번, 5번, 7번 동그라미 4번, 5번, 7번. 4번에 환경영향평가, 5번에 교통영향평가, 7번에 산림사업, 사방사업. 자, 중간에 생략한 거는 그저 버리고 결국 뭐죠?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계획 수립하거나 이런 각종 평가하거나 사업할 때는 미리 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허가 신청 들어올 때 다시 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생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두고 조건부 허가로 가보죠. 자, 어떤 자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어요. 시장군수에게. 그럼 시장군수는 허가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개발행위 다 끝나면 원상복구할 거냐, 적용할 거냐, 도로 등에 기반시설 설치할 거냐. 하겠다면 허가 내주고 못하겠다면 허가 못 내준다.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행정행위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붙이는 걸 행정행위 부관 이런 말 쓰는데 여러분 공법 시간에는 뭐 그런 어려운 용어는 안 나오고요. 그냥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러면 맞다. 이 정도 마십니다. 그런데 23회 때 허가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틀렸다.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틀렸죠? 24회. 조건으로 허가할 수 없다. 틀렸다. 17회. 요 말 하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틀린 문장으로 세 번이나 시험 나왔어요. 조건 붙일 수 있다는데 이 세 개는 전부 조건 붙일 수 없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다 틀렸다. 그럼 이런 거는 한두 번만 들으면 나중에 틀릴 일이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데 너무 지나친 조건을 붙이면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뭐 도로 등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라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조건을 붙인다거나 이런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 붙일 때는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다. 조건 붙이는데 지나친 조건 붙이면 곤란하니까 허가 신청자한테 조건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조건을 붙여야 된다. 맞다. 여기서 맞는 걸로 시험 4번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 항상 맞는 걸로 나옵니다. 그죠? 의견 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내지는 않겠죠. 그죠? 맞는 걸로 시험 4번 났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 허가 신청자는 일단 허가 받을 생각으로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를 대비해서 이행 보증금을 예차게 할 수 있다. 자, 우리 공법에는 이행 보증금도 있고 이행 관계금도 있어요. 이행 보증금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서 허가권자 시장군수에게 제출해라. 그리고 나중에 개발행위 끝나고 이행 여부가 확인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행 안 됐으면 맡겨진 보증금 사용해서 공무원들이 대집행하겠다. 이게 이행보증금입니다.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건 붙일 수도 있고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도 있다. 근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한마디로 공공주체죠. 이들은 예치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죠?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가 보증하죠.
나중에 보증금 없어서 이행 못할 걱정은 없죠. 그래서 예치하지 아니한답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여기 개발행위가든 저 앞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든 조건부허가 조건부인가 다 할 수 있고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도 있다. 다만 공공주체는 예치하지 않는다. 예치 금액은 공사비의 20%입니다. 이것도 시험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얼마이네요? 20%이네. 공사비의 20%이네. 보통 다른 데는 5%, 10%건 여기 20%입니다. 자, 그리고 준공검사 받고 이행 여부 확인됐으면 반환해준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행 안 했으면 맡겨진 보증금 사용해서 대집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보실까요? 26쪽 6번. 자, 둘째 줄.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있다. 둘째 줄 끝에요. 개발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앞에 여러 가지죠. 기반시설 설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2번. 셋째 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다음의 하나, 다음에 하나, 즉 다음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죠? 이퀄해서 예치 아니한다. 아, 다음에 자는 예치 아니한다. 누구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단체. 그럼 1, 2, 3번 묶으면 한마디로 뭐죠? 공공주체. 앞에다 공공주체. 아, 공공주체는 예치하지 않는다. 자, 넘겨보시고. 예치 사유. 어떤 개발 행위가 다음과 같은 행위일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다 이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전체를 다 읽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핵심 단어만 줄쳐둡시다. 1번. 자, 둘째 줄 끝에 기반시설 설치 필요. 2번. 토지 굴착 붕괴 우려. 3번. 토석 발파 피해 우려. 4번. 환경 오염 우려. 5번. 비탈면 조경 필요. 예, 그렇게만 줄쳐둡시다. 여기 시험에 나온 적 있는데, 환경 오염 우려가 있죠, 그죠? 4번에. 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3번 갑니다. 예치 금액.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이 얼마죠? 공사비의 20%이네. 그리고 4번 예치 방법은 현금 납입, 또 보증서. 5번 준공검사 받은 때 반환. 됐죠? 자, 그 다음 인허가 의제로 갑니다. 자, 어떤 자가 개발 행위하겠다고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자가 농지 위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농지법에 가면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 받고 농지 전용 허가 받고 또 여기 관련된 각종 인허가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받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다음의 것들은 함께 받은 것으로 봐준다. 다만 시장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미리 관계기관장과 협의하면 개발행위 허가만 해주면 다음에 인허가는 다 받은 것으로 봐준다. 그게 몇 가지요? 교재 밑에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죠. 근데 밑에 이하 생략되어 있죠. 사실은 한 20몇 가지가 돼요. 그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뭐라 한다? 인허가의 의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허가 신청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죠. 자, 그래서 교재 하면 줄만 쳐봐요. 첫 주절에 개발행위 허가 하면, 자, 둘째 줄에, 셋째 줄에요. 맨 끝에 가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밑줄자 긋고 인허가 바로 위에다 다음을 이렇게 적어봐요. 아,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다음에 인허가는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자, 그리고 28쪽 갑니다. 준공검사로 해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 나올 일이 없으니까 제가 더
생략을, 그죠? 폐지만 적어놨어요. 중공검사. 개발행위 허가 받은 후에 개발행위를 다 끝내고 나면 중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중공검사 대상은 아까 개발행위가 어떤 거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응? 또 뭐 있어요? 녹관자 지역에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이런 거 있죠. 또 토지 분할도 있죠. 그럼 중공검사 대상은 이거 4개입니다. 토지 분할은 중공검사 대상 아니다 봅니다. 자, 요거 맞는 걸 넣고 요거 틀린 걸로 2번 넣었어요. 토지 분할은요, 토지를 이렇게 법적으로 분할하는 거죠. 공사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중공검사 필요 없죠. 그래서 5개 적어놓고 중공검사 대상 아닌 것은 내서 이거 고르는 문제. 시험 나왔다. 자, 그거는 생각 안 해도 토지는 토지 분할이니까, 법적 분할이니까 공사하고는 관계없잖아. 중공검사 대상 아니다. 그럼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물건 쌓아놓는 행위, 물건 쌓는 행위를 중공검사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허가 대상 아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거기는 안 나왔던 거. 그죠? 그래서 이 중공검사 대상 4개를 외우지 말고 대상 아닌 거 토지 분할, 요건 중공검사 대상 아니다. 요거 하나 외우시면 돼요, 그죠? 네. 누구로부터? 역시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로부터 중공검사 받는다. 자, 교재에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중공검사 받아야. 1번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자, 그 밑에다가 토지 분할 X. 토지 분할은 중공검사 대상 아니죠. 그게 시험 2번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겁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또 시험에 자주 나와요. 국회법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고 건축법에 가면 건축 허가 제한이 있어요. 그 2개를 나중에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 A시에서 개발행위를 한다면 허가권자는 누구죠? 관할 시장 군수죠. 근데 A시의 어떤 동네, 이 동네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몇 년간은 허가 신청 들어와도 허가 못 내준다.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정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당분간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들어와도 허가 못 내주겠다.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이 시장 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자는 누구죠? 그보다 상급 기관인 국장, 또 시도지사, 또 시장 군수 자기가 제한할 수도 있어요. A시 시장이 이 동네는 당분간 허가 못 내주겠다고 제한할 수도 있어요. 시장 군수 셋 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 셋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들이 제한한다. 자, 그러면 제한 지역, 그리고 제한 기간. 자, 요거 보시고 교재 짚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저 밖에 녹지지역이나 더 밖에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 집단 생육하거나 조수류 집단 서식하거나 우량농지 보존 필요 있는 지역, 이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더, 개발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환경, 경관, 미관, 문화유산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긴 문장을 우리가 외울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녹개개 지역. 자, 그러면 녹개개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 이런 거는 하면 녹개개 지역이다. 그럼 시험 문제지 나왔을 때 녹개개에 동그라미 딱 치면 돼요. 자, 이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는 3년 이내에 제한할 수 있어요. 딱 한 차례만. 그리고 연장 불가합니다. 그럼 최장 몇 년? 3년. 딱 한 차례 3년 이내에 제한하는데 연장이 불가하니까 최대 3년이죠, 그죠?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최장 3년. 그럼 녹개개는 최장 몇 년? 3년. 녹개개는 3년.
자, 여러분이 그죠? 내용 많은 공법을 최대한 압축해야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녹계계는 3년. 자, 근데 다음에 4개지요.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현재 수립하고 있는 지역인데, 나중에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지금보다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자, 현재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지금보다는 허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럼 지금 허가 내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수립될 때까지 허가 못 내주겠다 할 수 있다.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관리계획 5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니까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현재 지정된 지역이다.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 수립되면 또 달라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5줄을 4자로 줄이면 도도지기 지역. 도도지기죠. 자, 도도지기는 역시 3년 이내 제한합니다. 근데 제한할 때는 녹계획이든 도도지기든 처음에 제한할 때는 반드시 도계의 심의를 거쳐서 제한해요. 도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도도지기는 연장할 수 있어요. 한 차례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최장 몇 년? 5년. 아까 녹계획에는 연장 불가였죠. 최장 3년. 도도지기는 2년 연장 가능하죠. 그럼 3년에 2년 더하면 5년 되죠. 5년. 그리고 연장할 때는 도계의 심의가 필요 없어요. 처음에 제한할 때는 도계의 심의 거치지만 연장은 도계의 심의가 필요 없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녹계계 도도지기. 기억하면 되죠? 녹계계는 3년, 도도지기는 5년. 맞습니까? 숫자를 전부 동그라미 해보면 돼요. 도도지기 중에 하나 나오면 5년. 녹계계 나오면 3년. 자, 여기 보세요.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맞아요? 2년 이내에 연장한다 그랬죠? 넘을 수 없다면 맞아요. 34회. 그리고 최장 5년.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장 5년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도도지기에 지죠? 그럼 원래 3년에 2년 더하면 5년이죠. 최장 5년 맞죠? 녹계획에는 최장 몇 년? 3년. 도도지기는 최장 5년. 자,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녹계획에 도도지기 딱 외우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세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지금 외우는 거는 관계없는데 건축허가 제한하고 서로 조금씩 달라요. 나중에 그거 비교하는 표. 그런 거를 제가 지금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일단 국계법에 거 보고 나중에 건축법에 건축허가 제한 보고 두 개를 다 비교해서 외우시면 돼요. 예. 네, 원래 이거 제가 빨리 안 내드리는 건데, 한 3, 4월 이후에 내드리는 건데, 그럼 미리 연습하라고, 그죠? 미리 복사해서 내드렸어요. 그러면, 그 단원 나가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28쪽 맨 밑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누가 하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자, 그리고, 맨 끝에 개발행 허가를 제한. 줄자 끄시고. 그럼 제한의 동그라미. 이렇게 제한할 때는 앞에 도계의 심의를 거쳐. 도계의 심의 거치죠. 근데 연장할 때는 도계의 심의 거치지 않는다죠. 자, 넘겨보세요. 29쪽. 1번.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녹계 동그라미. 2번에 개발행위로 줄치고 개 동그라미. 그리고 맨 끝에 지역의 동그라미. 그럼 녹계계 지역이죠. 자, 녹계계는 오른쪽에 3년 이내 제한. 3년의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다 연장 불가 쓰세요. 연장 불가. 그리고 옆에 관로하고 최장 몇 년? 3년이죠. 연장 불가니까 최장 3년이죠. 자, 3번 가봐요. 첫째 동그라미.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도도 동그라미. 4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 동그라미.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 동그라미. 맨 끝에 지역의 동그라미. 그럼 뭐가 돼요? 도도지기죠. 도도지기 지역은 오른쪽에 3년 이내 제한. 자, 그리고 맨 끝에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의 동그라미.
그럼 연장할 때는 도계위 심의 거칩니까? 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줄자 것이고, 처음에 제안하는 건 도계위 심의를 다 거쳐요.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 기간이 얼마요? 2년. 2년. 자, 그럼 맨 밑에다가요. 최장 몇 년? 5년이죠. 녹객에는 최장 3년, 노조직에는 최장 5년. 됐죠? 자, 이렇게 들어도, 그러니까 이 복잡한 표가요. 간단하게 글자 몇 자로